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주 심리학 중에 을축, 을축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은 전체적으로 6글자가 나옵니다. 오늘 하게 될 을축, 그 다음에 을묘, 그리고 을사, 그 다음에 을미, 그리고 을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을해, 이렇게 6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을축 일주의 심리 통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을목은 기본적으로 간목에 비해서 정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간목은 동적이라 한다면 을목은 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적이면서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좀 소극적이다. 간목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데 비해서 을목은 좀 소극적이다. 대신에 주변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을목은 경금에 대입을 하게 되면 경금을 주체로 놓고 경금에 대입을 하게 되면 정제가 되죠. 그러니까 을목은 정제다. 간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간목은 편제다. 그러니까 을목은 정제이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을목이 지지에서 축과 묘와 사와 미와 유와 해 6가지를 만나면 즉 6가지를 인연으로 하면은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의 6간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을목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면서도 어느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있다 합시다. 그럼 꽃은 그 주변에 땅을 이렇게 포함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을목은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뭐 화분이라도 화분 같은 작은 땅이 있어야 되고 넓은 들판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을목이 좋아하는 땅은 생지가 을목은 어디에서 생하느냐 하면 여름철에서 생하죠. 미월에서 생합니다. 그러니까 5월에서 생합니다. 그것을 알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축은 12운성으로 어떤 데 와 있느냐 하면 쇠지에 와 있다 그래요. 자, 간목, 그 다음에 병화, 경금, 또 이런 임이라든지 이런 양간은 전계절에서 생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은 봄이잖아요. 전계절은 겨울철이죠. 그래서 해에서 생을 해서 여기서부터 해에서 생을 해서 순행하죠. 순행. 그래서 해에서부터 생, 그 다음 자가 요, 그 다음에 축이 대, 인이 녹, 묘가 왕, 진이 쇠, 그리고 사가 병이 들고 오가 사가 되고 그 다음에 미가 묘에 들고 신에서 절이 되지요. 그래서 유에서 태가 되고 술에서 양이 되고 다시 해에서 생이 되는 이렇게 일생을 12운성의 일생을 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을목은 음간이잖아요. 음간은 전 계절이 아니고 다음 계절에서 뭐한다? 생한다. 그리고 순행이 아니고 역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을목은 봄철이잖아요. 다음 계절은 여름이에요. 여름이니까 여름의 중간 계절인 5월에 같은 음이죠. 5월에 뭐한다? 5월에서부터 생한다. 그러면 을목은 이
오에서 생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생, 요, 대, 녹, 왕, 쇠. 축에서 쇠가 됩니다. 축에서 쇠가 돼. 자, 쇠라는 가는 뭐냐면 을목이 가장 왕할 때는 그렇죠? 인목이 급제다음에 을목은 녹이 묘잖아요. 묘자리에서 녹이 되고 인에서 왕이 되어서 최고 높은 경지에 올라갔잖아요. 왕은 최고 높은 경지잖아요. 높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경험이 많고 노련할 때입니다. 약간 은퇴할 때 그때가 정말 산년 수준 다 겪고 어느 정도 내려올 때다. 을축은 산년 수준 다 겪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물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겨울철에 나무니까 아직까지 때를 만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건 물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을축은 아직까지 겨울철이 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이제 을축이 쇠로서 생활할 때는 상당한 지위까지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는 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고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느 쪽이 더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튼 이 쇠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니 이제 이 을축은 축토가 아주 동토잖아요. 아주 꽁꽁 얼은 땅이에요. 그 땅에 을목이 발을 붙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꽁꽁 얼었지만 조금 있으면 뭐 같아요? 새싹이 돋는 봄이 되면은 좋겠지요. 그래서 을목은 봄을 그리워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 을목이 누굴 만나서요? 축을 만났잖아요. 축은 원래 삼합으로 보면 금이에요. 금국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신금이 이 사육족 삼합 금이니까 신금이 제일 먼저 위에 오른단 말이지. 그래서 을축하면 신금의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신금이 뭐냐면 편간이잖아요. 그 편간이니까 어떤 경이냐면 굉장한 때에 따라서는 편간은 아주 리더가 강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을축은 쇠지기 때문에 뭔가 아주 노련한 그런 어떤 노련한 리더라 할까,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축은 을목은 원래 치밀한 그 주체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산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되어 있는 사람이 축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맨 처음에 쉬는 그 사람의 사회성이라고 해요. 사회성은 아주, 그러니까 얼추고 어떠냐면 보스 기질이 있다. 보스 기질로서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 평단적 기질은 보스도 되지만 또 조직의 복종도 또 합니다. 복종도 하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을축 원래 본연의 자세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을이 기토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자, 다시 보면 신금은 급제적 편간이라고 그래요. 신금은 급제가 뭡니까? 급제는 모든 것을 내가 지배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제, 재물을 빼앗아 오잖아요. 그 신금은 급제석이라기 때문에 급제석 빼앗아 오니까 모든 것이 내 거야. 블랙홀. 그 신금만 지나가면 모든 게 안으로 싹 빨리 들어가 보는 거. 그만큼 뭐가 많다? 욕심이, 또 욕망이 많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성격이 신금이다. 신금이 급제적 편간이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편간이니까, 편간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강한 리더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는 개수는 뭐냐면 겨울철이잖아. 이 축은 아직까지 겨울철이야. 그런데 굉장하게 상간이면서 여기서는 개수는 수에 대해서는 작용은 편인이잖아요. 편인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 대신 거기 상관이 있으니까 좀 뭔가 모르게 사교적이죠. 사교성이 있다. 을축은 어느 정도는 사교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교성을 갖고 있어도 아무나 덤벙덤벙 사귀는 거 아니고 골라서 사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어쨌든 이 기토는 원래가 정인적인 받아들인 성분입니다. 근데 기토가 땅 성분은 기토는 막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 편제작용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전부 다 뭐 만들려고 돈 만들려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속에 을축은 항상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신계기가 원래는 지장간이지만 간은 간이야. 천간이야, 천간. 지장간 속에 있는 하늘의 간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다시 그걸 하늘로 좀 이렇게 지장간이 있지만 하늘에 있다 생각해보면은 이 축이 쇠지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신금이 같은 축이 있다 하면은 신금은 양지에 있다 보면 돼. 양. 자, 개수는 축 위에 올라오면 대가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자, 어디서 생했습니까? 이 개수는 오에서 생활했단 말이야. 을목은 오에서 생활해가지고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생, 생, 사가, 생욕, 진이, 대, 그 다음에 묘가, 녹이 비견이죠. 녹이죠. 인이 왕. 그 다음에 또 축이 좀 전에 뭐요? 대야, 양이야. 양. 예? 왕. 을축을 볼 때에는 여기가 이제 대가 되지만 신금을 중심으로 할 때는 축이 됩니다. 여기 축자리가 양이 됩니다. 개는 축자리가 대가 되고요. 또 기는 축자리가 묘가 되고 정은 축자리도 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운송을 볼 때 축을 놓고 전부 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형축 이것도 한문으로 고쳐놓을까요? 좋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한자로 고쳐놓겠습니다. 정축.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것이 뭘로 쓰이느냐 그러면은 자, 신금은 여기서 신축이라 할 때 신금은 어떤 거냐면 을목에 대해서는 편간이잖아요. 편간은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 뭐 이런 자식의 아들 이런 자식과 같은 것이고 여자에 대해서는 남편입니다. 그것이 양이란 말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아직 큰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남편도 그렇고 여자의 경우에 남편도 그렇고 남자의 경우에 자식도 큰 뭘 나타내지 못해 두각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 뱃속에 있는 공부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근데 이 개수는 을목으로 볼 때 개수는 나의 생모는 아니고 생모 말고 계모지요. 계모라든지 또는 그 자리가 조부 자리, 조부나 숙부 이런 그 자리, 조부나 숙부나 어머니 성이 되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어머니가 힘이 있고 조부 때 힘이 있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토는 을목으로 볼 때 기토는 편제잖아요. 편제가 몇 자리에 있다. 무슨 말인가? 아버지가 몇 자리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힘을 그냥 발휘 많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기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돈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일단 정화는 여기 이 사주에는 없으면 여기 자기 지장간에는 없지만 별도로 을축이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운에서 올 때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을목에서 정화는 식신이에요. 식신이 몇 자리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연구궁리를 좀 잘 못하는 거다.
이 사람은 영구궁리는 그렇게 잘하는 성질이 아니다. 예. 영구궁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돈 만드는 재주는 좀 별로 없다.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뭔가 하면 가장 강한 것이 이렇게 편관이 있고 편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정화가 있어야 편제만 있어 갖고는 돈이 안 되거든. 뭐가 있어요? 영구궁리가 나와야 돈이 된다. 그래서 그 정화의 기질이 없는 것이 돈 만들어내는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 미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을축을 십성 분석으로 살펴보니까 신금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원래 경금에 대입하면 급제가 되잖아요. 급제고 을목에 대해서는 신금은 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급제적 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을축은 풀밭에 있는 소예요. 소. 엄청나게 인내심이 강한 소다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심이 강한 소는 인내심이 강하고 신금은 일정 부분 어떤 성격이냐면 무언가를 빨아들이잖아요. 내 거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편간으로서 엄청나게 마치 토네이도처럼 소용돌이처럼 태풍처럼 모든 걸 빨아들일 정도로 되니까 아주 그냥 리더십이 대단하다. 내 이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끌고 들어오는 리더십이 강하다 이 보면 돼요. 하지만 이 갑신의 신금보다는 을쪽의 신금이 더 위력적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갑신의 신금은 같은 간목이라도 안에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일어나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들어가서 상당한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 축도 속에 있는 신금은 수가 겨울철 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동토에 동토. 요 신금은 가을철입니다. 가을철하고 겨울철하고 차이 나죠. 겨울철의 신금은 어찌 보면은 목을 살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을 오히려 잘라내는 신금이 잘라내는 그 위력적이고 부담스러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축은 을축에서 을목은 확실히 신금에 의해서 굉장하게 꼼짝 못한다. 고정되어 있다. 꼼짝 못한다.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신금은 을목을 발목을 잡고 있다. 자, 그리고 개수는 상간적 편인이라고 표현해요. 개수는 상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편인이에요. 그럼 을목의 양분은 개수죠. 개수로서 물을 빨아먹고 산단 말이야. 그렇지, 을목이 상간적인 편인을 받았단 말은 뭐냐면 사교성이거든. 이렇게 사교적으로 수용성이 좋다. 한마디 사교적이다. 수용성이다. 이 을축은 한편으로는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리더십이 있고 굉장한 토니더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토 마지막으로 성문에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신계기잖아요. 기토는 정제적 편인입니다. 소처럼 꾸준히 노력하여서 편제니까 부자가 된다. 을축은 정인인 것은 잘 나타나고 않지만은 을축에서는 정인적 편인은 있지만 정인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교성은 좋아요. 왜?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사교성은 좋더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을목이 기토를 통해서 편제이기 때문에 정인적 편제라는 말은 편제는 내가 관리하는 거거든. 통제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을목은 기토를 포용성 있게 관리를 한다. 잘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을축은 기토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통제하지만은 사실은 을축은 기토를 마음대로 통제하지만 하나 자기가 걸림이 있는 것이 신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신금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을 보면은 을축은 이런 소가 아니라 푸른 소라고 할 수 있다. 을축의 푸른 소, 불밭에 있는 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굉장히 마음은 좋지만 박력은 없다. 그리고 을축은 공처가다. 이 말은 왜 공처가냐? 이 을목이 만약에 남자라면 축도 속의 신금이 을목을
칼로 들고 막 그냥 치려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을축에 여자라면 남편이 칼 들은 경이고 또 남자 사주면 을목 배우자인 여자가 칼 들고 있는 것이 공처가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아주 을목은 원래 온순하잖아요. 온순 인자하고 조용하고 고소한 것을 좋아하는데 항상 분주하고 고집으로만 한다. 분주한 이유는 뭐냐면 기토작용 또 신금작용 이런 두 작용 때문에 항상 바빠요.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축토가 진술축미가 사주에 있으면 항상 화계라 하죠. 화계살이 그러죠. 그래서 화계가 있으면은 학문과 예술, 종교에 굉장하게 조예가 깊고 또 을축은 공척하다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철을 굉장히 아낍니다. 무수하고 아낍니다. 모든 일에 소심하고 왜 신금이 들었으면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베풀기를 좋아한다. 축도 속에 있는 기토의 작용입니다. 재물을 경시하고 편재가 있는 사람은 재물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낭비 근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을목은 자 속성이 정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치밀한 관리를 잘하고 축도 속에 계신기 신계기 그렇게 얘기됩니다. 신금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삼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절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토 번기가 나온다. 그래서 계신기가 우리 보통 외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을축의 을축 일주의 심리를 파악할 때는 신계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예술을 종교를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을축은 신금은 평간으로 인내심이 복종심도 인내심과 복종심도 있으나 주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또 기토는 편제로 재물을 잘 다루며 전체적인 관리도 잘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축토는 성격이 급하다. 왜? 축이 신살로 보면 탕화살이거든요. 축인호가. 그래서 축이 있으면 매우 성격이 좀 급한 면도 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뿔처럼 소처럼 대민다, 대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적성은 이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의 작용 때문에 평간적인 기질에서 굉장히 조직에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있는 편간은 조직에 충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개수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계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직장이 좋다. 을축은 고정된 안전자리에서 움직여라 한다. 고정된 안전자리. 그러니까 막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요. 따라서 직장이 좋고 그래도 앉아서도 자기가 지시하는 일이 좋습니다. 왜? 을축이니까. 을목이 기토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그 리더가 포용성 있는 리더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포용성 있는 리더니까 인사관리직으로도 적합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직장이 좋단 말은 사업에는 좀 맞지 않다 그죠. 이유는 뭔가 하면 축도 속에 화기운이 없어요. 화가 식신상관인데 그것이 있어야 재능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단 말은 좀 뭐가 떨어진다? 사교성이나 기술이나 창조성이나 이런 거 떨어지기 때문에 뭐는 좀 힘든다? 재물을 만드는 어떤 궁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을축 주변에 화가 있다든지 천간에 뭐 병화나 정화가 있다든지 지지에 사화라든지 또 오화라 이런 것이 가까이 있으면은 신강한 그렇게 하면서 사주가 신강하다 하면은 사업이 좋습니다. 그런 거 없이 신강하다 말은 목이나 수목도 없이 화토만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죄다 신나게 돼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고 맙니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이나 용신적인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자, 행운을 보면 을축은 사주에 우리가 보면 을이나 기나 사나 축이 많으면은 곡각이라서 곡각살은 몸을 잘 다치는 것만. 그리고 신경통이나 관절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을축은 을 자체가 곡각이고 축도 곡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몸이 잘 아픕니다. 어찌 보면 신병이라 할 수 있어요. 신병. 신병은 뭐냐면 특별하게 어디 아픈데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아픈데도 없는데도 계속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것이 을축, 을사, 을축, 을사, 기사, 을축, 을사, 기사. 그 글자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고 대개는 그것이 만약에 뭐와 같이 있다면 을축, 을사, 기축이 사주에 기문간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신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신을 받아라 어쩌라 그러는데 사주상에 그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신약 사주에서는 이 을축이 신약 사주라 한다면은 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을축이 겨울철 태어났어요. 수기가 많은 겨울철 태어나면 너무 춥잖아요. 그럼 겨울나무라 그래요. 겨울나무의 경우에는 목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볼 것이냐 신야를 볼 것이냐를 항상 가늠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을축 경우가 겨울철 태어나면 무조건 저울로 따져주십시오. 춥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목과 화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강사주에서는 대체로 화, 토를 좋아한다. 그 뭔 말인가? 을축인데 사주에 목이 아주 많아. 그리고 수도 있어. 그러면 많은 목과 수 때문에 목이 유통이 안 돼. 뭐 유통이 안 되면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화로 유통을 시켜서 기운을 빼내야 돼.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 그럴 때는 신강사주가 되고 저절로 이때는 화토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사주에서는 어쨌든 을축 자체가 원래가 복강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사주면 더 건강이 나쁘죠. 아픈 데가 많죠. 더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진이라든지 기문간살이 있으면 더더욱이나 아픈 데가 많다. 거꾸로 을축에서 비급이 너무 많으면은 축토를 간목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질병이 생기고 허약하고 단명한 수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행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주 전반적으로 걸쳐서 봐야 되잖아요. 얼추 하나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자, 오행 분석을 보면 수기가 부족하면 을목이 바짝 마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을목은 음목 속에 연한 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어린 시선이다. 을목은 아까 말한 대로 노숙하다는 거 보는 경우에는 뭐가 12운성으로 쇠지 있다고 볼 때는 노숙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그 물상으로 봐서 을목 자체 을추에 봤을 때는 겨울철에 있는 나무니까 지금 추워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돼? 같은 감목에 기대거나 아니면 따뜻한 활을 갖다가 붙어줘야 될 것 같다. 을축일생은 성격이 굉장히 자상하고 소박하고 인정이 많고 아주 유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어쨌든 을축은 축토 속의 개수의 기능으로 사교성이 좋다. 이 사람은 마음도 유약하고 속이 때문에 원래가 기토가 굉장히 마음이 다 열이잖아요. 정인이니까. 그런데 서로 봤을 때도 역시 굉장하게 마음이 인자고 좋다. 감상적으로 작은 일에도 작을 받아 고민을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축도 속에 신금이 들기 때문에 작은 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자극이 돼가지고 내가 자칫 신금이 을복을 자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힘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감상적이 되기 쉽고 눈물이 많다. 을축이 만약에 지지에 금국을 만나면은 더더욱 그래 되겠죠. 하지만 이 축토가
축토리 겨울철에 나무가 만약에 자라면 굉장히 운동설화를 견디내니까 큰 일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이 축도 옆에만한 겨울철에 있는데 옆에 하늘에는 태양이 떴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겨울철이지만 태어난 시기는 뭐 오시더라. 오시에 태어났더라. 사시에 태어났다. 아니면 낮에 미시에 태어났다 하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을목이 12운석으로 쇠지는 달려가는 경지다. 매우 노숙하지요. 그런 측면이 양쪽 측면이 다 있어요. 어린애 같은 아주 그런 측면도 있지만 노숙한 측면이 둘 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주의 하나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12운석은 무조건 무시할 것은 못 됩니다. 어떤 분들은 12운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그렇다 해서 12운석만 가지고 사주를 볼 수는 없습니다. 12운석은 하나의 그 간지에 일생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지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볼 바라면 못 된다. 알겠죠? 어떻게 봐야 돼? 사주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 그 하나하나의 전반적을 봐야지 그 어떤 글자 하나만 가지고 따져주면 맞지 않다. 자, 을축은 그래서 살로 볼 때에는 화개살, 진술축리는 화개살이겠잖아요. 화개살은 문학과 예술과 종교 특성이 있다. 고독한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축인호가 뭐라 했어요? 탕화가 무슨 살입니까?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확 뒤집어 엎어버는 성격이 그냥 우욱하는 성질이 나타나기 있다. 그래서 축이 있는 사람은, 을축이 있는 사람은 오를 만나거나 오를 만나면 그냥 팍 폭발하죠. 또 인을 만나도 그렇고 축인호가 다 있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탕화는 내 몸이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행동을 아주 과격하게 하다가 몸에 상처가 나고 화재나 끓는 물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혹대나 총상을 당하는 등 이런 내용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항상 좀 조상에 음덕이 별로 없는 글자다 그래가지고 천액살이라고 해요. 천액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뭐 정말 무시할 건 못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또 따라가기 때문에 참고할 따름입니다. 근데 을축이라도 사주 구성이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인내심도 있고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주가 구성에 따라서 축토에 물이 수기운이 더 많다든지 축토가 있는데 토가 또 많다든지 이거 내면 한쪽으로 사주가 기울면은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축은 천액성으로서 비운이 많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축, 백호살, 정축, 백호살이 있습니다. 자, 을축은 한마디로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살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한 탕화살 중에 여기 안 있는데 한 가지 넣으면은 곡각살, 여기다가 화개살, 탕화살, 여기 하나 더 넣으면은 옆에 넣으면 바로 곡각살, 곡각살이 있다. 곡각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우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뭐 원인도 없이 몸이 아프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보통 신병이다. 신병이다. 마음병이다. 마음병. 신병이라는 건 마음병이 마음에서 오는 병이야. 왜? 을축이 있으면 이 마음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신금이 안에서 을목을 야채 타면 팍 을목이 배불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을축은 속에 을류가 하나 있는 거야. 유가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목을 베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사주는 초년에 부모 형제 또는 주위의 덕을 입을 수 없어. 을축은 겨울철 어릴 때 굉장히 추운 겨울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초년에는 부모 형제 또는 주위의 덕을 입을 수 없어서 처량해 보이지만은 중년으로 갈수록 복이 나타난다. 중년으로 가면은 뭐냐면 자동적으로 축에서부터 전기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서 봄철로 그 다음에 봄철로 여름철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년이 지나갈수록 이제 막 태양이 하늘 이렇게 떠서 쭉 중천을 떠서 갈수록 복이 나타나서 주변에 더욱 자기가 베풀게 되면 복록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을축은 개운을 위한 재언이 있는데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여린 싸가지 속성사, 이것도 역시 을축을 뭘로 봤어요? 또 겨울철에 지금 이제 겨울철에 목을 봤죠. 싹이죠. 좀 봄에 싹으로 봤네. 물싹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인정을 그리워한다. 따뜻한 인정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남한테 기다리는 심사가 있다. 그래서 남한테 신세를 지면은 자기가 뭘 못해요? 독립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운을 위한 제언은 남한테 신세 질려오는 마음을 버리고 홀로 서기를 하는, 내가 홀로 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린 마음으로 일찍 이성의 눈을 뜨고 특히 이제 뭐 남녀 불문하고 이성의 눈을 뜨게 되면 평생 고민할 일이 생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늘 아플 수도 있다. 그죠? 예, 조심을 해야 된다. 을축이 특히 어린 색삭이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뭐 어릴 때 자칫 잘못해서 운이 나쁠 때는 뭐 유흥가에 전전하면서 그냥 몸과 마음을 아주 그냥 병들게 할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을축은 수행은 명상이 좋습니다. 자비관. 왜냐하면 을축은 굉장히 시비분별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막 조금만 있으면 자기를 뵈려고 하는 그 때문에 시비분별이 많으니 그 시비분별을 갖다가 잠들 수 있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비관. 명상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상고사의 기도 좋다. 직장 생활이 좋다 했자까지 단 식상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으면 식상이 발달한 신강사주에서는 사업도 가능하다. 이때도 대운이 식상으로 흐르면 좋고 신약사주는 수와 목을 기뻐한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직업은 역시 직장생활 좋으면서 직업은 문학, 철학, 의학, 금융, 건축 뭐 이런 등이 좋습니다. 건강은 평생 위장병을 조심해라. 왜? 축토가 을목이 축토를 공격을 하고 축토 자체가 아주 그냥 뭡니까? 차잖아요. 냉하면 병이 잘 옵니다. 특히 위장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을축은 남녀 모두가 잘 먹습니다. 을축이 뚱뚱한 사람이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을축이 많고 왜? 잘 먹으니까. 을축은 잘 먹고 또 건강한 사람도 많고 장수할 체질입니다. 정력도 많고 연상의 연인을 좋아한다. 을축이 밑에 있는 수균 때문에 그래요. 수생목. 그런데 엉뚱한 성격을 또 가질 수도 있다. 을축. 그래서 성격이 뭐 엉뚱한 성격이라는 다른 건 뭐냐면 아주 자꾸만 의심을 하는, 남을 배우자를 의심한다든지 뭐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어처증 어부증이 있단 말이에요. 왜? 축도 속에 개수의 작용 때문에, 개수가 편인이잖아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얼마나 인내심이 강했을까? 을축은 소야 소. 그리고 뭐 아주 소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을 말하면 겨울철에 나무니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니까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죠. 하지만 남자는 을축은 좀 타산적이라고 합니다. 왜? 을목이 여자를 뭘로 봐요? 돈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돈으로 보고 그 때문에 굉장하게 타산적이다. 그래서 육친의 인연이 박하다고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약하니 물력은 건물이다. 재물이 약한 이유는 을목이 기토를 완전히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작용 때문에? 신금의 작용 때문에 제가 죽을 파인데 어떻게 기토를 관리를 해? 그럼 재물이 좀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운이 와가지고 금을 녹여주든지 아니면은 모군이 와가지고 내가 을목이 간목이 오려면 좀 힘을 기댈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잡축 공망자나 을축, 신미, 기미는 배필은 불길하다. 이거는 을축 같은 을축은 좋지 않습니다. 신미는 서로가 천극지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을축도 기미도 역시 천극지중합니다. 이런 것은 배필은 불길하고 하지만 경자는 좋더라. 왜냐하면 을경합금의 자축 합이잖아요. 그래서 길하더라. 그래서 일지가 신자가 되면 축이 좋아하는 호감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배필을 정하면 좋겠다. 이번에는 을축이 이제 봄에 태어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봄에 태어나면은 대개 보면 신강해지기 쉽죠. 을축이 봄에 태어나면 목균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질고 착하고 인덕과 재물은 부족해야 돼. 너무 심각해지면 토를 갖다가 서로 극을 해버리니까 굉장하게 배우자 운도 재물운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 이성 문제로 부부 갈등이 많다. 왜? 을목이 편제를 갖고 있으면 남자가 좀 바람을 피우기 쉬워요. 낭비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봄출생은 가을출생이 좋다. 이 사람이 좋은 시기가 언제야? 겨우 결혼이나 좋은 시기는 뭐냐면 을축이 봄에 태어났다면 거꾸로 배우자는 가을출생이 좋고 이 을축이 봄에 태어난 사람은 가을이나 결혼 시기가 좋은 시기가 신눈설이 좋겠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그걸 살펴봐야 된다. 자,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 을축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을목이 신약하기 쉽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베풀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여름철이면 굉장히 베푸는 거거든요. 화기운 나오면 식상이 있으면 굉장히 베푸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 노력도 하고 베풀었지만 공이 없다. 열매가 맺기 어렵다. 왜? 이 을축이 뭐가 되면은 간목과 수가 부족해서 신약이 된 경우에는 공이 없어요. 그럼 시시건건 사사건건 일이 안 되니까 사사건건 시비가 일어나고 원망과 비난만 이렇게 일어납니다. 안 좋지요? 그래서 배우자는 이때 만약에 배우자 을축이 여름철에 태어났다면 오히려 겨울출생이 좋습니다. 그럼 좋은 시기와 결혼할 때는 언제냐? 해자 족 겨울철로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을축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따져주는 게 좋겠다. 자, 을축이 가을에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되게 신약하기 쉽습니다. 을목이 가을 태어나면 신약하기 쉽단 말, 금이 너무 많아졌단 말. 이럴 때는 금이 많으니까 사람 인물과 신용이 좋아서 일도 잘 되고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운이 을목이나 무슨 모군이 와야 되겠다. 이때 보면 밑에 결혼 또는 좋은 시가 임묘진이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단서가 단서가 어떻게 단서가 됩니까? 목이나 수가 있을 때 좋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잘 필기를 잘 해보세요. 자, 목도 한문으로 쓸게요. 목이나 수가 있을 때 좋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겸손해야 합니다. 너무 그냥 내가 뭐 정말 잘 된다 해가지고 너무 그러면 기고만장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일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을축이 가을철 태어난 사람은 봄에 출생하는 사람이 좋다. 봄이라야 내가 힘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결혼 또한 시기도 봄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글자를 다 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대입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매우 유용한 통면이 있겠습니다. 이번 겨울철
을축이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나무라 그래요. 그럼 대개는 조후로 보고 뭐 신과 신약을 떠나서 그래 되면 을축이 겨울에 태어나면 조후로 봐서 춥잖아요. 그리고 특히 을축이 겨울에 태어나는데 만약에 시도 뭐 밤에 태어났다, 뭐 아침 일찍 태어났다, 인시에 태어났다, 묘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춥잖아요. 그러면 조후를 특히 목화로 쓰면 좋겠고. 자, 을축이 겨울철 태어난 사람이 뭐요? 인성이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현실보다 공상이 많고 재능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많으면 실천이 못하기 때문에 실천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부부 애정도 빈약하고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을축이 겨울철에 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여름철 출생한 배필을 만나라. 그리고 결혼식은 역시 여름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유명 야구 선수의 사주인데 개축, 기미, 을축, 갑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을축입니다. 을축인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토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토가 충하면서 이 보통 사주가 아니에요. 을목이 옆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힘은 되는 것기는 하나 밑에 있는 신금이에서 간목이 절하기 때문에 절 끊어졌잖아요. 간목 이 간목이 을목을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자기 살기 바빠. 이 동료다 동료들이 자기 살기를 바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운이 이 정사, 병호, 을사, 갑진, 계묘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는데 어쨌든 이 을목이 언제 태어나서 여름철이었잖아요. 아까 을목이 여름철을 태어나면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했잖아요. 수가 특히 필요하다 그랬어요. 수와 목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수목이 결신이 되고 어쨌든 을축은 아직까지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온순하고 온순하고 모든 일에 합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주관이 강해 흑백이 또렷하고 은근하고 고집이 있고 끈기가 있다 그랬죠. 사람을 아무나 안 사깁니다. 가려서 사기 경향이 있다. 이건 충분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을축 속에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개수는 그 편인이기 때문에 가려서 사귄다 그랬잖아요. 사교성이 있지만 가려서 사귄다. 그리고 토가 이리 많단 말은 막 그 땅을 막 밟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땅을 막 밟고 돌아가는데 이 땅이 큰 대지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그라운드 필드를 뛰는 사람이다. 뭐 축구 선수도 뭐 어떤 무슨 선수든 운동 선수가 땅을 딛고 막 돌아다니는 운동 선수인데 목이 이 사람한테 용신이다. 그 목은 몽둥이다. 몽둥이. 그래서 몽둥이 빼따를 치는 야구 선수다. 그리고 빡다이 나무가 자기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 충미충 하니까 이 땅이 가만히 뛰어다녀야 돼. 그래서 막 공 하나 치놓고 막 뛰어다녀야 돼. 그 충미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로 막 그냥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사주다. 하지만 동료는 자기 도움이 못 된다. 동료가 저기래죠. 저기 사주에는. 가치는 자기 살기 바쁘다 그랬죠. 자기 살기 바빠. 뭐, 자기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자기 살기 바빠. 갑수는 자기 살기 바쁘더라. 자, 을축이 여름철 출생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 귀해. 결론적으로 신장사주로서 수와 목이 필요한 사주더라. 운은 그런데 이 47세부터 이제 모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좀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고 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1982년 6월 21일 술시에 태어난 이사분 사주인데 임술, 무신, 을축, 병술, 을축입니다. 이 을축이 앞에 사주와 비슷하게 토가 아주 많아요. 역시 토가 굉장히 많잖아요. 토가 4개나 됩니다.
하지만 이 을목은 이 신금이 겨우 가을째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을째를 태어나면서 전반적 사주를 다 보니까 물이 너무 부족해. 또 나무가 어디 기를 데가 없어. 그래서 수복이 필요한 사주더라. 이런 딱 받아 나오죠. 나무가 너무 귀해. 그리고 땅이 많으면 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식으로 해놓으세요. 땅이 많으면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가 많으면 땅이 필요하다. 이게 서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많은데 나무가 한 그루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간목이 필요하다 이 말. 대신 또 그 간목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이 영남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물이 필요한데 이 사람 사주 조금 훑어보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수와 나무가 물과 나무가 반드시 필요한데 연간의 임술, 연예인의 임술은 옛날 과거요. 대문밖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뭐 선친 뭐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의 선친께서 임수가 아버지가 이제 연간은 원래가 부친궁이라 그러고 연지는 모친궁이라 그러잖아요. 부친궁, 모친궁인데 부친궁에 임이 있어요. 임인데 나를 도와줬던 아버지가 일찍 계셨는데 이게 술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양쪽의 토로 그걸 받잖아요. 임수가 양쪽의 토를 그걸 받아서 수가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그게 술토 위에 있는 임수에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 백호살이라 그래. 백호대살. 아버지가 백호대살에서 일찍 사별했고 가도 전체는 제사신약이라서 제사신약 몸이 굉장히 힘든다 그랬죠. 그래서 자주 몸이 아프다. 간목이 용신이 되는데 간목에서 용신이 사주에 보이지 않는다. 용신은 뭐라고요? 용신은 사주 역량입니다. 자, 다시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용신이라는 거는 뭘까? 용신은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신은 사회적 역량인데, 용신이 사역량인데, 이 용신이 사주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용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운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 같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신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 용신이 간목이 되는데 간목이 또렷하지 않고 임수도 술토 위에 있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간목은 안 보이고 임수 도와주는 것도 안 보이니까 용신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 운이 앞이 안 보인다 하수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런데 시에 있는 병화는 빛처럼 밝고 바로 착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게 딱 알아차림하는 것이 을로 볼 때 상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간이 환하게 이게 타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나누고 보면서 갑자기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타로 상담가다 이 말. 타로 상담가인데 참 자기 운을 자기가 칠 수 없을 정도로 남을 봐주는데 자기 스스로를 봐줄 수가 없더라. 왜? 을목 밑에 있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개운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 봐주기만 하고 그러면 자기 기운 나빠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에너지가 고갈이 돼가지고 매우 힘듭니다. 자, 병화 상가도로 타로를 하는데 땅이 넓으면 갈 데가 많아. 하지만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왜?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야 반겨주지. 그래서 인생이 보살포다. 축술형이 있고 하지만 다행히 보니까 41세부터 갑진 개묘운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간목 좋은 운이죠. 근데 진토운에 또 조금 힘이 들겠네요. 뭐 그러면 진토는 임묘지니까 모군이 이게 해서 아직까지 완전 모군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토 오게 되면 진술이 충하고 축진 파사일 나고 그런데 직업적으로는 직업군직으로서는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조금은 뭐가 보면 물고가 보입니다.
물꼬가 보이니까 다시 이제 개수와 묘, 계명운의 51세 계명운부터는 아주 이 기도를 하면은 굉장하게 기도빨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에 갖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혼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윗사람과 잘 의논을 하면서 뭘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운을 개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을목 시간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요. 다음 시간에는 을축 다음에 이제 을묘, 그 다음 을사 이런 식으로 쭉 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모두가 다 원만하게 일이 잘 진행되고 성실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